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의 19.8%로 추정됐습니다. 지난 1991년 30%에 육박하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4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축소된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중대형 아파트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전국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값은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6개월간 평균 2.94% 올랐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며 주택수를 줄이는 대신 주택형을 예전보다 넓게 쓰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난 1년 동안 15% 넘게 늘었지만 전 세계적인 시가총액 순위는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부터 3위를 유지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공상은행이 상위 10위권에 신규 진입했고 특히 텐센트의 시가총액은 1년 사이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1,500개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이 회장 차명 계좌들은 1987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2007년까지 개설됐습니다. 차명 계좌 957개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경찰 수사에 따라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8월 이전의 일들이기 때문에 삼성 금융계열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부터 오늘장 내일장이 변화를 또 시도를 했습니다. 새로운 코너들이 신설이 됐고요. 다채로운 소식들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얘기부터 좀 짚어보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변화를 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까지 하락 추세였던 양시장이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1% 내외 비교적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지수는 1.18% 올라가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거 수급 주체가 좀 불안합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변동성 지수도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던 미국발 이슈도 좀 짚어보자면 일단 정치권의 셧다운 이슈, 부채 상한한도 협상 같은 정치 불확실성은 일단 주말에 해소가 된 부분은 긍정적인데 여전히 통화정책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라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3월 FOMC까지 두고 봐야 된다. 한마디로 한 달 정도가 지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오늘 강세입니다. 230만 원까지 무너졌었는데 단숨에 회복하면서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전기전자 업종 그리고 지난주 강하게 조정을 받았던 금융업종이 오늘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했지만 여전히 바이오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선방을 하는 모습,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오늘 잘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게임, 전기전자, 부품주 등이 오름세입니다. 자, 이번 주 잘 보시면 설 연휴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설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제외하면 2거래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오늘 매도를 해야 이 설 전에, 연휴 전에 현금화를 시켜서 돈을 쓸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나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392포인트대까지 올라옵니다. 1%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수급 주체가 개인만이 사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2369포인트 저점입니다. 그리고 고점은 현재 포인트입니다. 저점 찍고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해서 올라가면서 어느덧 지수는 1%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453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강하게 좀 매수를 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1,232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2,535억 원이나 지금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도 352억 원 팝니다. 투신 쪽에서만 707억 원 사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태는 수준이고요. 외국인 크진 않지만 207억 원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제외하고 모두 빨간불입니다. 그리고 상승폭이 꽤나 큽니다. 삼성전자가 3%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도 1%의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셀트리온인데 지난주 금요일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거래소 쪽으로 이전 상장한 셀트리온 지난주에도 5% 그리고 오늘은 무려 7.29%가 올라갑니다. 30만원 가볍게 회복하면서 30만 9천 원이고요. 현대차보다 무려 시가총액이 2계단이나 높아지는 5위까지 올라가는 지금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가 그러다 보니 현대차보다 높은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의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셀트리온은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올라가는데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간 좀 눌려 있었는데 단숨에 5%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강하게 조정이 나왔던 금융주들 KB금융 4.75%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잘 가고요. LG화학 한마디로 시크릿컬 업종이 오늘 잘 달리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만이 7,000원 조정받으면서 80만원도 위태한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여러가지 수사 소식부터 해서 잡음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생명부터 신한지주까지는 올라갑니다. 역시나 삼성물산, 삼성생명, 지주, 금융주들 그리고 보험업종들 잘 갑니다. 현대모비스와 한국전력은 소폭의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50선까지는 단숨에 회복합니다. 850.96포인트 코스닥 지수입니다. 1% 가까운 상승이고요.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주 흐름 보시면 853포인트 장초만에 고점 찍고 848포인트까지 한 5포인트 빠졌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인데 한마디로 위아래 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온종일 오늘 상승권역에서 코스닥 지수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이 삽니다. 1169억 원, 기관이 104억 원 파는데요. 양시장 모두 오늘은 투시권에서 사줍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79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 8% 상승, 메디톡스가 1%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그리고 CJNM 빠지는데 오늘 방송 관련된 업종들이 좀 조정이 나옵니다. CJNM이 2% 조정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펄어비스까지 1%에서 3%의 강세고요. 포스코, 템텍, 로엔 역시나 로엔도 엔터주로서 오늘 조정이 좀 나오면서 10만원 초반까지 밀려 내려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휴제, 스튜디오 드래곤, 코미팜, 네이처셀, 파라다이스까지 전체적으로 오름세고 휴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 1083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오늘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면서 월요일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증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월요일에 반등 나오고요. 양시장 모두 각각 1% 내외의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밖에 없습니다.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기분 좋게 명절 맞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 역시나 좀 긴가민가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에 있어서 확인은 일단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금융시장에서 좀 바라봤던 점은 일단 아무래도 지난 충격 이후에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반등세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잔존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선 금일시장, 양시장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의 반등으로 금일 지수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승 기여율이 오늘 50%가 넘는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우선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주 충격 이후에 과거 주도주에 있어서 다시금 그 주도주들이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다시 했던 이런 과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일단 작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 가운데 하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재주목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 지수대가 단기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시장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이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대형주들 역시 작년 4분기 이후 고점 대비 낙폭이 가장 큰 점, 그리고 하지만 이런 낙폭이 큰 점에도 불구하고 이익 증가라든가 실적에 있어서 급락의 요인이 나오기까지에는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점은 글로벌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일시장에서는 점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업종에 대한 매수 기회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일단 투자는 올해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 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들의 연간 이익 증가감 역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소재 장비 업체까지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향후 시장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소재 그리고 장비 업종까지 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외에도 짚어볼 만한 이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서 시장 반응이 이렇게 화끈하게 나오진 않고 있긴 하지만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5G 관련주에 계속적으로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5G 관련주, KMW, 대한광통신 이 두 종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금일시장에서는 다산네트워크스와 대한광통신이 어느 정도 저점의 지지를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주가는 최근 조정으로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다라는 점에 첫 번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평창올림픽 개막과 더불어서 이런 5G 표준화가 일단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일단 그런 점에서 국내외 5G 투자는 확대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확대 기대감 그리고 상용 서비스 개시에 따른 통신 관련 부품들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측면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주 내에서는 안테나 등 수요 증가 기대감 있는 KMW 그리고 광케이블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한광통신 이 두 종목을 필두로 5G 관련주에 있어서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괜찮을 것 같아요. 마감까지 이 정도만 유지를 해줘도 선방인데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시장 변동성이 그래도 지난주 대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해서는 경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명절 앞두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과거 사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안정화는 명절 이후에나 좀 본격적으로 기대해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은 시장 변동성이 다시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어서는 경계심을 두자라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이 단기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 주가 낙폭이 컸던 지난주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번 주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보시는 전략 역시 바람직하긴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변동성 확대가 한 번 더 오게 된다라면은 일단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현 시점에서는 분할 매매로 대응하시면서 변동성이 안정화될 시점에 일단 옥석 가리기 이후에 이런 종목들이 주가 부각에 좀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지수 가운데 V코스피라고 하는 그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일단 V코스피 지수가 20 이하로 접어들었을 때 본격적인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V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21.02포인트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V코스피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V코스피 지수가 2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골라놨던 종목들 그 이후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자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명절 가운데에서도 일단 미국 옵션 만기일이 설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도 있어서 그런 확대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직 잔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상승에 경계심을 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일단 명절 전 시장 전략 짜보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안정화는 명절 지난 이후가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들 자세히 짚어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우리 시장이 반등에 나서긴 했는데 지난주 미국 시장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 시장이 낙폭이 더 컸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글로벌 주식 시장의 영향을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폭락이 장기적인 선상에서 보자면 미국의 뭐 경제나 소비에 좀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네, 그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상관계수를 산출해 보면요, 주가와 경기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미국의 주가와 개인 소비는 0.97로 거의 같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가계 순자산이 명목 GDP 대비로 500%에 달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3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GDP의 약 60%가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데요. 그간의 주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은 소비 증가 그리고 경기 화랑으로 이어져서 기업 실적 증가가 주가 상승을 이끄는 선순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비를 늘려도 미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디더라도 소비가 미국 경제를 이끌어 갔던 것인데요. 현재 미국 경제는 104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의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발표 예정인 트럼프의 그 대형 인프라 계획이라든지 현재 시행 중인 대규모 감세 정책이 주시장을 어느 정도 이끌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그 흐름이 계속되는 한 미국의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그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의 심리적인 그 영향 그리고 변동성에 따른 그 지수 연동형 상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증시가 오늘 우리 증시 지금 살아나고 있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의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냐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향후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에 대한 이 염두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으로 볼 때 조정이 좀 나오면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네, MSCI 아시아 주가 지수를 보면은 1월 26일 날 776포인트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는 711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약 한 8.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시아 증시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가장 하락폭이 더디고요. 특히 아시아 증시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작년 그 평균 13배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왔는데요. 현재는 1년 전 수준이 12.6배 수준까지 회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비싸지 않는 편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리먼 쇼크를 제외해 놓으면 대체적으로 주가 수익 비율이 12배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배대에서 움직여 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현재 12.6배라고 하면은 전혀 위험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시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연동성이 강하고요. 지금 전 세계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아시아 증시의 1주당 예상 이익이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시아 통화도 경면 조정에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점차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딱 3일 있으면은 목요일이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벌써 명절 가시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인데 춘절이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은 아시아 최대 소비 시즌인데 춘절 마케팅까지 오고 있고요. 춘절 맞이해서 여행객의 규모나 소비 이런 것들도 가늠해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춘절 기간에 중국급은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9.6% 정도 일주일 사이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춘절은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성대하게 축하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소비는 계속 늘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여유연구원에 따르면은 2018년 춘절 휴가 기간에 국내 여행객 수는 작년보다 한 12% 늘어난 3억 8,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때문에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유명 관광지, 그리고 출장 뷔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화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춘절 기간에 중국 내 소비는 전년 대비 한 10% 증가한 9천억 위엔, 우리나라 원화로 15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올해 좀 유난히 특징적인 것은 질 높은 제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친환경이라든지 건강하면서도 성능 좋은 제품, 그리고 스포츠나 레저와 관련된 그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웰빙용 상품이라든지 친환경 화장품,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제품들은 의외로 지금 그 중국 안에서 특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춘절의 특징을 보니까 높은 여행 수요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해외 여행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 여행지에 대한민국도 들어서 여러 가지 특수를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육하 유치를 위해서 또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춘절 휴가 기간에 중국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무려 615만 명 정도와 해외여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 6%가 늘어난 650만 명으로 사상 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태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을 많이 찾게 되고요. 또 개인 여행지, 쌍커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이나 푸켓섬, 오사카, 마카오 등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탈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으로 발을 돌리고 있는데요. 춘절 기간에는 무려 34만 명이 일본을 찾는다고 하고 있고요. 1인당 그 여행지에서 소비 금액은 161만 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춘절 휴가 기간에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중화권이 한꺼번에 연휴에 들어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인 여행객은 줄었지만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대만, 홍콩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5억 명 이상의 유저를 가진 최대의 모바일 결제인 알리페이를 도입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CU, 세븐일레븐을 비롯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평 깡통시장, 부산 자가치시장까지도 전부 알리페이를 도입하고 있고요. 택시에서도 알리페이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앞으로 한국에서 씀씀이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당연히 이득이 있겠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인 효과, 간접적인 효과 65조 원 규모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 소장님이 평창올림픽의 경제적인 효과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와서 여행객들이 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 인지 브랜드가 높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수출 상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우리나라 그 주식뿐만 아니라 상품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그 관광 휴가철이 되는 여름철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그 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금한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 그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는 해외 그 수출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빅 이벤트는 한국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호감도,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판매까지 고려를 했을 경우에 생각보다 큰 그 경제적 효과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창인데 경제적인 효과까지 가시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확 바뀌었습니다. 2부에선 조금 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가려움을 긁어드리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슈퍼 듀오 매치를 통해서 하루하루의 수익률 경쟁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또 종목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들 그리고 종목 케어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